구독과 좋아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806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대표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우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돌아오신 대표님. 네, 너무 정신이 없네요. 네, 정신없는 와중에 저희 조회수가 터지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봉우 팀장 혼자 해서 그런 거 저 그만둘래요. 마음 상해서 안 되겠어요.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게 또 해명을 해주셔야 그냥 돼요. 이봉우 혼자 네? 하도록 합시다. 아니 제가 그리고 안 그래도 재택근무하고 싶다는 욕구가 요즘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택으로 그냥 전화 통화나 가끔가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봅시다. 네. 제가 가끔 혼자 이렇게 대표님 도둑이 못 나오실 때 혼자 나와서 그런 농담을 하긴 했지만 아니 농담이 네. 아니고 진담으로 드렸거든요. 네. 그동안 계속. 아니 근데 이제 입증이 되는 바람에 그러니까요. 조회수로 참, 입증이 네네. 됐습니다. 예, 곤란하게 네. 됐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곤란하게 됐대. 뭘 곤란해 좋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이봉우가 혼자 해서 본 게 아니다. 아. 채널A 문제 때문에 지금 아. 채널A 문제 때문에 시민들이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아니에요. 다 보우 씨 덕이에요. 갑시다. 구독과 좋아요. 토요일 날 오전에 청와대 국민청원을 넣었습니다. 사정은 채널A 관련돼서 우리가 기자회견도 하고 물론 민원연 단독으로 한 건 아니고 일부러 여러 단체와 같이 모여있는 방송독립 시민행동 이름으로 했지만 준비는 다 민원연이 했거든요. 그런데 뭐 영상도 만들고 뭐 카드뉴스도 만들고 막 열심히 했는데 과연 이 결과가 과연 방통위의 압박으로 갈까 이런 고민이 돼서요. 수다를 떨다가 근데 청원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올렸더라고요. 예. 근데 그냥 좀 포인트를 딱 맞춰서 다시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청원은 채널 A와 검찰을 뭐 조사해 주세요. 또 네. 이런 게 약간 결이 조금씩 달랐어요. 근데 저희는 방통위는 주체가 방통이에요. 방통위는 채널A와 TV조선 재승인을 취소해 주세요. 라고 해서 다시 한번 올려보자. 라고 해서 정말 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하는 데까지 하면 어딘가는 통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일단 주말에 올렸고요. 지금 12,000명 정도 됐대요. 그런데 주말이다 보니까 이제 어디 보도가 나간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이제 SNS를 통해서 아름아름해서 지금 참여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이면은 좀 더 많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내일 뉴스공장 나가서 잠깐이라도 많은 분들한테 이 소식을 알려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야 방통위도 압박을 느끼고 청와대도 좀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올린 청원이 13,000명이고요. 네. 제목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 방기하고 언론이기를 포기한 채널A TV조사의 재승인을 취소하라는 제목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올린 비슷한 채널A 관련 청원도 있지만 저희 민원연이 올린 것도 꼭 동의 눌러주시고요. 네, 그래서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뭐 또 생각하다가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채널A 이모 기자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또 아니라고 주장하는 검사장 한모 검사장 두 분을 저희가 고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발장을 쓰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 중으로 저희가 고발장을 들고 접수하러 가겠습니다. 네. 그것도 내일 이제 저희가 유튜브 오전에, 생중계를 또 할 예정이니까 네, 오전에 생중계를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네, 유튜브 민주언론시민연합 채널로 저희가 채널A 그리고 검사장 고발장 접수 장면을 생중계를 하니까 많이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럴 때 좀 국민청원 받아 쓰던 기자들 좀 써주시지. 안 쓰죠? 그러니까요. 우리 거 좀 써쓰지. 그리고 사실 방송사들 입장에서도요. 이게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비판하거나 뭘 요구하는 그런 방송을 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럼요, 힘들죠. 왜냐하면 밑보이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홍보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홍보의 대상자다. 네. 홍보를 해주셔야지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미디어 탈곡기 일단은 그 기고스 하나씩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 제 거는요. 저는 사실 뭐 그렇게 세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재밌는 거죠. 2탄이지 2탄. 채널A 김진애 돌직구 쇼에 출연한 박상철 경기대 교수가
그 어떤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두둔하는 듯한 말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두둔한 말이 무엇이냐면요. 3월 31일에 인천의 연수구 갑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정승연 후보라는 분이 이 분이 교수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자기네 선거 사무실을 방문한 유승민 의원에게 엄청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는 와중에 인천 종구석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한 거예요. 아이고. 도대체 이 사람 정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인천에서 출마해요. 세상에. 너무 황당하지 않나요? 아이고. 도대체 진짜 그래서 이 발언은 한마디로 그 이전에 이부망천이라고 그 사실 이 사람은 이부망천했던 사람은 자유한국당 정태욱 대변인인데요. 이 네. 사람은 최소한 인천에서 출마하진 않았어. 이 사람은 좀 주책이 없어도 그 정도는 아니야. 저는 정승현 후보는 정말 큰 실수를 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지역 비하 발언이고요. 그렇죠. 게다가 자기를 지금 뽑아달라고 부탁드리고 있는 유권자가 살고 있는 동네를 촌구석이라고 지금 말을 한 거예요. 그러게. 이해가 안 가죠. 구석이라니 참. 네. 근데 이 발언을 가지고 박상철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제 이혼하면 부천 가서 살고 망하면 인천 가서 산다. 이 말이 들리는 사람에 따라서는 어떻게 들리냐? 그게 합리적인 말일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라고 한술 더 뜨는 소리를 이거 했습니다. 진짜 막 나가는 거야 이거를 진짜. 뭐 사람들은 무슨 뭘로 알고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이거 진짜 종편은 이런 분은 진짜 아무리 종편이라도 출연시키면 안 됩니다. 이게 할 말이 있고 못할 아니 그리고 말이 이 있지. 아저씨도 참 박상철 경기대 교수예요. 경기. 근데 굳이 화를 이렇게 내야지. 경기 지역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을 자기 그 저기를 알아야지 소속구를 알아야지 너무 황당한 발언하셨어. 그리고 최병묵 의원 누군지 아시죠?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 이분은 TV조선 신통방통 4월 1일에 출연해서 이렇게 또 커버를 쳤어요. 인천의 경우에는 약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은 있어요. 유승민 의원이 그 지구당을 방문하니까 그 지역 후보가 일종의 겸양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자기 동네를 조금 낮추어 부르고 그러면서 아이고 이런 총구석까지 오시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거를 예. 만약에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 봐요. 난리 났습니다. 어떻게 지금. 됐을까요? 난리 지역 났습니다. 비하 발언, 네. 자격 없다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아이고 정말 이 사람은 즉각 사퇴합니다. 버티지도 못합니다. 아유. 힘이 없어서 끝까지 다 완주할 그 그러니까. 기운을 쭉 빼버릴걸요. 그런데 저도 이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요, 어떤 어디 사투리에서 이렇게 촌사람들이 막 이런 말 많이 하시는 분들, 저희 어른 중에서도 그런 분 있어요. 아유, 촌사람이 서울 올라니까 힘들었네. 막 이렇게 저희가 이제 뭐 행사 같은 거 할 때 그렇게. 근데 그거는 완전히 정말 본인을 낮출 때는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건 뭐 어법에 따라 그럴 수 있지만 이거는요, 일종의 경향을 왜 자기 동네 전체를 아니 그러니까 자기네 지역구 주민이 다 같이 살고 있는 동네를 그렇게 지 혼자 겸양을 떨고 그러냐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말한 것은 이부망천의 대체 어느 부분이 합리적이고 실질적이냐, 그리고 인천 총구석이 어떻게 겸양의 표현이냐. 도대체 이런 발언이 이렇게 정말 커버를 쳐도 되지도 않는 커버를 치고 있는. 그거는 시청자들 사실은 그러니까. 무시하는 처사예요. 그렇죠. 이거를 실드 친다고 해서 실드 쳐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네. 이 시청자들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했어, 진짜. 이 재미있는 우리의 표현이 있어.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국빈에게 변방의 대한민국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다면 과연 우리 언론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굴욕 외교. 난리 납니다. 강경화 경질. 탄핵됩니다. 탄핵. 아유, 자, 진짜. 제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아무튼 진짜 편들어 줄게 따로 있지. 그러니까. 가만히나 있든가. 앵간히 하시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아유 참. 아무튼 뭐 또 TV조선 얘기입니다. 제가 전달해 드릴 것도. 근데 사실 뭐 이런 보도도 TV조선이 워낙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소개해 드리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은데 4월 2일자 신동욱 앵커의 시선 앵커 논평 코너입니다. 편법과 변칙이 뒤죽박죽 엉킨 이번 선거라고 비판을 하면서 네. 역시 그러한 뒤죽박죽 선거판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선거법에 있다. 하는 말이지 그것도. 맨날 이 신뢰하죠. 말하고 있어. 맨날. 뭐 이렇게 말했어요. 원칙도 염치도 없는 이 모든 선거판의 출발점은 선거법 개혁이다. 이제 그냥 개혁이라고 하는구나. 예. 4.15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됐지만
유권자는 혼란스럽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례의원 투표용지를 보여줘요. 네. 비례용지가 이번에 좀 이상한 거 아시죠? 1, 2분도 없고. 네, 길고. 그러면서 이럴 거면 선거제도는 왜 바꿨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계속 이건 결국은 바뀐 선거법 때문이에요. 라고 지목을 해주고 있는 거죠. 당연히. 근데 저는 그거는 오히려 상식이라, 그러니까 얘네들 상식. 자기들은 계속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법을 이렇게 바꿔서 내가 원치 않는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이 주장을 계속 하는 거라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저는 이 보도에서 가장 화가 났던 건 뭐냐면은 그러면 그 편법을 하고 있는 두 당을 다 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편법과 반칙을 어쩌고 뭐 이런 소리를 하길래 그러면은 뭐 미래 다 하는구나 양쪽 다. 그게 아니야. 여당만 까요. 여당만 까요. 아니 왜? 웃기는 사람들이야. 육성 정당은 거기서 제일 처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표현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마치 정치판이 엉망이에요라고 하면서 여야를 다 비판할 것처럼 하더니 그 책임은 선거법에 있어요. 그리고 여당만 까고 끝나요 보도가. 그러니까. 아니 미통당은 왜 없어? 몰라. 왜 없어? 아니 뭐 통당은 애초에 편법을 한 게 아니고 억울해서.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는 건가 봅니다. 지금 보면 TV조선의 일관적인 주장은 그거죠. 미래통합당은 먼저 사기친 게 아니죠. 먼저 꼼수 쓴다고 얘기를 하고 했으니까 괜찮다. 요거죠. 나는 꼼수를 쓸 거라고 경고를 했다가 법이 통과된 다음에 꼼수를 쓴 것이기 때문에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 이게 참 한 언론사에서 나오는 해석이고 평가라는 게 너무 안타깝지만 어쨌든 그래요. 네, 이게 한 당에서 나온 게 아니고 네, 언론사에서 네. 방송사에서 나온 겁니다. 뭐 이번에 여당 깐 건 이겁니다. 그 더불어시민당에서 공약을 철회했어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을 베꼈다는 비판도 있었죠. 그래서 철회한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은 여권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과 성씨부터 다르다면서 정치적 거리두기를 합니다. 하지만 열린민주당은 민주당의 효자를 자처하며 개인의 가정사까지 들먹었습니다. 이러면서 더불어시민당도 까고 열린민주당도 까고 그 범여권을 다 비판을 한 거죠. 뭐 다 알겠는데 왜 미래통... 네? 참 웃긴 보도라는 거죠. 네. 집단 성착취 영상물 거래 사건, 소위 말하는 엠번방 사건도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진짜 조선일보는 저희가 초창기 사건 처음 터질 때 뭐 3월 25일 날 조주빈 나오고 그랬을 때 그때부터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주구장창 조선일보나 TV조선에게 엠번방 사건은 없습니다. 조주빈 사건은 없어요. 집단 성착취물 없습니다. 이상하네. 손석희가 있죠. 그냥 계속 손석희 보도를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에. 4월 6일 오늘입니다. 오늘자 조간 지면에 조선일보가 어떤 보도를 실었느냐. 제목이 이렇습니다. 조주빈 쌍따옴표 치고 박사방보다 손석희 건이 더 크다고 봤다. 이게 심지어 단독 보도입니다. 인터넷판에는 4월 5일 일요일 날 단독으로 이 기사를 냈습니다. 세상에. 자, 이거 뭐예요? 기사에 별 내용이 없어요. 기사 내용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4월 5일 검찰 조사에서 조주빈이 박사방보다 손석희 건이 더 크다고 봤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라는 내용밖에 없어요. 그거를 단독으로 뽑아서 4월 5일 날 단독으로 온라인 보도 내고 4월 6일 오늘 지면에도 낸 겁니다. 이게 손석희 사장 흠집내기 말고는 어떤 공익적인 이유가 있죠? 아무 이유가 없어요. 보도 제목에 그냥 손석희랑 조주빈이 얽히면 되는 거야, 조선일보. 세상에. 네. 이거 조선일보 외에 그 어떤 매체도 보도 안 했습니다. 혼자 했어요. 그러니까 단독이겠지 뭐. 네. 근데 그래서 단독이에요? 보도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외에는. 그거 왜 보도하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조주빈 대변인을 하세요. 그렇게 보도하고 싶으면. 조주빈이 하는 말 다 그렇게 단독으로 따와서 보도하고 싶으면 다 받았을라. 대변인을 하면 되지. 뭐하러 언론을 하고 있어. 따옴표로 다 쳐주고. 네. 손석희를 얼마나 지금 때리고 싶습니까? 그 마음을. 왜 그렇게 때리고 싶죠?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이벌이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손석희 사장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죠. 조선일보에게. 예. 원래 라이벌은 서로 그렇게 서로 인정하는 라이벌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렇죠. 그거는 아주 엉뚱한 사람이 저자는 나의 라이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차라리 그런 라이벌 의식이면 다행인데 조선일보에게는 어떤 다른 의도가 느껴진다는 거죠. 정치적 의도라거나 손석희를 날려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날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선 조선일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저희가 미디어 탈곡기에서 그동안 바빠서 소개해드리지 못한 조선일보의 다른 보도도 몇 개 말씀드릴게요. 3월 28일 박상현 조선일보 기자가 쓴 기자 칼럼입니다.
제목이 손 사장님 그날 밤 무슨 일이? 이런 제목입니다. 궁금하면 취재를 해서 좀 사실관계 갖고 오세요. 물어보지 말고. 물어보는 네. 것만으로도 기사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손석희라는 제목을 너무 많이 써요. 지금 이 성착취물 영상거래 사건을 보도하면서. 그러니까 일단 이런 보도에는 손석희만 있지 성착취물 거래 사건은 없어요. 없죠? 아예 없어 아예. 네. 심지어 그거 악용합니다. 이 기자 칼럼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언론 생활 5년이 채 되지 않은 저도 이런 일이 생기면 경찰에 곧장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으로 15년 연속 선정된 손 사장님은 경찰에 알리는 대신 돈을 보냈습니다. 도대체 그날 밤 경찰에도 알리고 싶지 않은 그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자, 이 다음이 중요한데 2019년 8월 조주빈이 협박했을 때 곧장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그를 체포했더라면 피해자를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손 사장님은 의도치 않았더라도 조주빈의 방조자가 된 겁니다. 세상에 어떡해? 아, 이거 진짜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너무한 되죠. 거 아니야? 와. 아니 무슨 손 사장이 조주빈이 그거 박사방 이런 걸 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마치 뭔가 알고 있고 연루됐다는 것처럼 쓰는 거예요. 지금 은근슬쩍.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진짜 이거는 오히려 그 사건을 오염시키는 거죠. 성착취물 거래 사건을 계속 오염시키는 거죠. 손석희로 덮으면서. 참. 아휴. 네. 3월 29일 보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김웅 쌍따옴표 치고 손석희 차에 아이 있었다던 조주빈 말 나는 믿지 않았다. 이 무슨 보도냐면요. 김웅 씨도 같이 거론됐잖아요. 김웅 씨가 그거 조주빈 입에서 자기랑 손석희 사장 이름 나온 그 순간부터 자기 유튜브 채널에 엄청나게 또 방송하면서 맞아요. 손석희 사장을 까고 있어요. 엄청 올렸어요. 그거를 그대로 받아 쓴 보도입니다. 김웅 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한 말을 그냥 받아 쓴 내용이에요. 보도 내용이. 그 외에 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왜 받아 쓰는 거예요? 왜? 그걸 받아 쓰면 조금 뭐 분석을 해주든가 비판을 해주든가 사실관계 확인을 해주든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네. 그냥 그것만 따옴표만 나가면 되는 거지. 목적이. 그리고 이 조선일보가 이 보도 안에서 김웅이 유튜브 방송에서 조주빈과 본인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를 일부 보여주거든요. 그걸 또 사진으로 캡처해놔서 보여줘요. 조선일보가.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조주빈이 손석희 총선 오더 들어온 거 아시죠? 총선은 막아야죠라고 말합니다. 조주빈이 어떤 방식으로 손석희 사장에게 접근했는지 일정 정도 알 수 있는 대화 내용이죠. 야, 총선 네. 오더. 여기에 대해서 김웅 기자가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지금 손석희 사장에게 김웅 기자도 어쨌든 지금 손석희 사장과 엮여 있잖아요. 뭐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조주빈은 뭐 협박했다는 게 이미 다 나온 상황이고 이 두 사람이 총선과 관련해서 손석희 사장을 뭔가 사전에 잘라내기 위해서 모의한 것 같은 대화 내용이에요. 그렇죠. 물론 김웅 기자도 자기 유튜브 방송에서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해줍니다. 그냥 이런 대화를 나눴고 자기는 조주빈의 주장을 믿지 않았다 뭐 이런 주장이에요. 그러면은 조선일보가 그렇게 손석희 사장에 대해서 궁금한 것만큼 왜 이 대화 내용에 대해서 김웅 기자에 대해서 하나도 안 궁금합니까? 왜 김웅 기자에 대해서는 기사 하나도 안 씁니까? 말만 받아쓰고. 웃기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죠. 아주 노골적으로 손석희 사장을 날리려고 지금 작정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지금. 네. 조선일보는. 에휴 참. 참 기사 쓰기 쉽네요. 그러니까. 그냥 유튜브 그냥 따서 쓰고 네. 페북 따서 쓰고 그거 다 기사네. 물어보고 이런 게 다 기사네. 진짜 너무했어. 좀 되게 지저분하다, 그죠? 지저분해요 조선일보가. 진짜. 자, 하나 더 하면은요, 제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조선일보에서 이 채널A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했었는지 이제 보도를 하나 올렸다가, 제대로 된 보도를 올렸다가 순식간에 고쳤어요. 다른 내용으로 바꿔서 올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4월 1일자 신문보도에 나왔던 12면에 실렸던 신라젠 비리 취재 둘러싸고 MBC 채널A 보도윤리 공방이었거든요. 자, 4월 1일까지는 이렇게 조선일보가 정상적인 그래도 좀 이거는 좀 약간 뭐라 그럴까 후퇴하긴 했지만 그래도 보도를 그냥 했잖아요. 근데 이제 4월 2일부터 굉장히 이상한 행태를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좀 볼게요. 4월 2일 목요일에 1면의 제목이 여권 일제히 윤석열 때리기 라는 제목입니다. MBC 측근 검사장 의혹 보도, 추후 법무, 감찰 등 조사할 필요라고 해서 지금 MBC, 그러니까 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부터 시작해서 이 여권의 사람들이 윤석열을 때리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마치 어떤 공작을 통해서 이번 일이 발생한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제목을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프레임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채널 A와 검찰의 어떤 우리가 말하는 검언 유착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부적절하게 협박 취재. 협박을 했던 협박 취재뿐만 아니고 협박을 사주한 이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의혹 자체를 그냥 엎어버리고 이거는 윤석열을 때리기 위한 함정이다라는 식의 접근으로 프레임을 이제 짜는 거죠. 그래서 일면 보도 제목이 이거예요. 여권 일제히 윤석열 때리기.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그 같은 날 12면에 이 12면에 이어 기사가 있어요. 이 제목은 장모 이어 측근 친조국 세력 집요한 윤석열 몰이라는 제목이에요. 이제 여권에서 또 친조국 세력으로 또 네. 더 명확하게. 예. 근데 이 보도에서 보면은요, 신라젠의 전 대주주였던 이철 씨는 유시민 이사장이 만든 국민참여당 지역위 출신이다 하면서 이제 유시민과 이 이철 있다. 씨의 연결고리를 굉장히 자세히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법조계는 MBC의 보도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소설 쓰는 거예요. 법조계는 MBC의 보도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네.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달 수감 중이던 이 씨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직후 이철 씨의 제보에 따라 MBC가 이른바 검언 유착에 대해서 취재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 MBC가 취재를 시작한 게 아니고요. 채널A 기자가 공교롭게 그때 가서 작업을 했고 그걸 MBC가 알게 된 거예요. 아니 그게 더 공교롭지 않아요? 그 시기에 채널A가 그렇게 협박 취한 게 더 공교롭지 않나? 근데 MBC가 이거를 시작한 게 공교롭다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참 예. 야 이거 마치 박근혜 덕분에 촛불이 일어났다 뭐 이런 그것보다 더 심한 거지. 이승만 덕분에 4.19가 우리나라 4.19가 있었다. 이승만 그 위대한 분이 없었다면 어떻게 4.19가 있었겠냐 이런 안 쫓겨났어도 방금 이 말씀은 그 유명한 전광훈 목사가 한 말이에요. 네. 세상에. 자, 그런 발언이랑 뭐가 다르냐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공교롭게도 그 직후 이철 씨의 제보에 따라 MBC가 이른바 검언 유착에 대해서 취재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 한마디가 나와요. 사정기관 관계자는 이 씨가 MBC를 통해 윤 총장 측근인 모 검사장을 걸고 들어간 것은 윤석열 총장을 흔들어 수사를 무력화하겠다는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MBC가 그분을 걸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채널A가 걸고 들어갔다. 근데 이제 뭐냐면은 MBC가 스트레이트에서는 장모 까고 장모 그 의혹을 까고 네. 그다음에 뉴스데스크에서는 또 이거를 가지고 까서 네. 이거는 아주 윤석열을 몰이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는 친조국 세력들이 있고 MBC는 거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프레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알겠다 그래. 마음은 네. 알겠어요. 자,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말도 안 돼요. 요거 참 재밌어요. 검찰 내부에서는 MBC 보도가 수사 방해 목적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본지 취재 종합도 참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종합하면 지난달 서울 남부지검이 이철 씨를 상대로 과거 송금 내역을 조사한 이후 MBC는 검찰에 이철 씨를 상대로 왜 주가 조작, 금융사기와 무관한 부분을 수사를 했느냐. 검찰 출두를 거부한 이 씨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했다. 이렇게 했대요, MBC가. 이 보도에 따르면. 그러면서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그렇다면 비리를 취재한 것이 아니라 수사 방식을 취재한 것인데 이 씨 측의 부탁으로 수사에 영향을 끼치려 한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을 제기했다라는 거죠. 무슨 소리 하고 있는 자,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죠? 모르겠어요? 아니 아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말이 안 소리냐고요. 되잖아. 그러니까 MBC가 오히려 이철 씨의 사주를 받고 이철 씨한테 부탁을 받고 검찰을 찔러갔다는 거지. 당신 왜 송금 내역을 이철 씨 상대로 왜 주가 조작 금융사기와 무관한 부분을 수사하고 있어? 라고 검찰에 가서 찔러봤는데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 자기 생각에는 검찰 생각에는 이거는 이 씨 측 부탁으로 그런 것 같아. 라는 소설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 아니 MBC가 대체 잘못한 게 뭐야? 검찰이 지금 주가 조작 금융 사기로 들어가 있는 분한테 감옥 들어가 있는 분한테 그것과 원래 혐의와 무관한 거를 검찰이 별건 수사하고 있으면 당연히 이상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당연히 물어봐야 되고. 검찰 출두 거부했다고 해서 영장을 만약에 검토하고 있다면 그것도 당연히 물어볼 만하죠. 뭘 잘못했다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이런 소설에 이런 식의 보도에서
특징이 다 똑같아요. 조선일보만 이런 게 아니고요. 중앙일보도 그렇고 다 비슷한데요. 그 프레임의 기본은 뭐냐면 이건 윤석열몰이다. 그리고 그 장모 그것도 이미 다 끝난 일인데 그걸 가지고 자꾸 부풀려서 MBC가 하고 있다. 두 번째 이 채널A 이 문제도 검찰을 윤석열을 몰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정말 쇼라는 말은 안 해요. 그건 잘 모르거든요. 그냥 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국 옹호자들의 그 친조국 세력들이 결집한 것이다. 그런데 그 근거로 항상 말하는 게 최강욱 후보자가 뭐라 뭐 SNS에서 네, 쓴 그거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 그거 가지고 이제 걸고 늘어지는 거. 그리고 그것 말고도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는 조금이라도 코멘트하면 그거 다 갖다 붙여서 이거 봐라 친조국 세력이 총 걸기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편집 그 다음 회의를 다 날 같이 하셨나? 그렇죠. 네. 4월 3일 날은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건 4월 2일 목요일이었고요. 맨날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4월 3일 금요일은 일면 보도가 제목이 치녀 브로커 윤석열 부셔봅시다. 9일 뒤 MBC 검언유착 보도라고 했어요. 자, 이 보도에서는 이제는 제보자를 치녀 브로커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했어요. 야, 브로커래. 치녀 브로커라고 이제 대단해, 정말.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평소 페이스북을 통해서 윤석열 검찰을 신랄히 비난해온 현 정권 골수 지지자 지모 씨인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하면서 막 길게 주절주절 얘기를 해요. 이게 일면 보도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4면에 굉장히 큰 보도가 또 나오는데 이번에도 친조국 세력 심판 윤석열 손보자 2차 조국 대전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조선일보가 사실 만들어 놓고 싶은 원하는. 큰 그림이죠. 그렇죠. 윤석열과 조국으로 가자. 네. 왜냐하면 그냥 윤석열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헷갈리거든. 근데 조국을 붙여야 돼. 그러면 반조국에 대한 어떤 정서를 부르짖힐 수 있어. 코로나19 같은 거 다 생각하지 마. 네. 그냥 반조국. 여러분 코로나19에서 지금 문정부가 잘하는 거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런 거 보시면은 투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조국을 보세요. 조국만 보세요. 조국 때문에 화나셨었죠? 그 감정을 다시 상기시키세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선일보가.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이슈를 선거고 뭐고 선거와 관련이 있든 없든 전부 조국으로 몰아서 조국 대 반조국 프레임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조선일보는. 네. 그래서 그게 그나마 지금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보도인 거죠. 근데 너무 웃긴 게 이 기사의 리드문이 얼마나 웃기는지 알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권이 조 전 장관을 옹호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집중 공격하자 야당은 조국 심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번 총선이 제2차 조국 대전으로 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 관측은 누구의 관측이야? 지금 여기다 받아 쓴 야당 관측이에요? 조선일보 관측이에요? 바람이지. 조선일보. 자, 여러분 이거 그냥 갈 수 있다. 가야만 한다. 갈 것이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부정할 수 없는 건 그 증거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채널의 기자의 그 협박 취재는 어떻게 반박할 건데? 그런 거 반박 안 해요. 그런 거는 빼박이잖아요. 아니 일단 조선일보 보도 안에 건데. 그 채널 A 그러니까 MBC가 보도한 채널 A 측에서 보냈다는 편지나 음성 그리고 녹취록 이런 거는 거의 등장을 안 해요. 아니 그게 실물로 있는 증거들인데 그거를 쏙 빼고 이건 선거 때문에 모략을 한 것 이건 같아. 다 윤석열 몰이야. 그런 거 자세히 보지 마. 그런 거 자세히 보면은 윤석열 몰이라는 그 중점 사안이 헷갈리잖아요. 아니 말하지 마. 윤석열 몰이라는 것 자체가 실체가 없는 거고 증거는 무조건 딱 실체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편지, 우리 문자. 조선일보에게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제일 아트인데요. 제목이 4월 3일 12면에 사기정가 MBC 제보자. 제목이 사기정가 MBC 제보자. 뉴스타파 김어준 방송서도 활약이라는 제목이에요. 자, 이 보도에서는 이 MBC 제보자라는 분이 사실은 사기 전과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뉴스타파와 같이 했던 윤석열 부인 주가 조작 의혹 제보 이것에서도 이 사람이 제보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조국 그 전 장관을 옹호했던 발언을 김어준 방송에서 했다라고 하면서 쭉쭉 이제 이 사람은 진짜 믿을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아주 사기꾼이다. 아니 그러니까 사기꾼인데 그 문자랑 편지는 어떻게 사기를 칠 수가 없다니까. 치려고 그리고 지금 조선일보가 이 사기전과 이 제보자가 사실은 여권 지지자고 조국 지지자고 뉴스타파에도 윤석열 총장에게 불리한 내용을 제보했고 뉴스공장에서도 활약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쭉 만들어 가는데 조선일보가 보도한 그 뉴스타파 보도한 보세요.
내가 볼 때 안 보신 것 같아. 거기 보면요, 자기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거기서 다 얘기해요. 이분이 뉴스타파에 제보하게 된 계기가요, 자기가 감옥에 있어서 경험하게 된 일이거든요. 그렇죠. 안 보셨죠? 드라마 같지 보세요. 않습니까? 예. 내가 볼 때 안 보신 것 같아. 드라마야 드라마 한 편에. 네. 자, 그다음에 저게 4월 3일 날 금요일 날 보도예요. 그럼 4월 3일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아직도 조국 프레임이 안 걸린 것 같아. 기분에. 영 찜찜해 조선일보가. 아니, 독자들이 생각을 하고 본다니까요. 이걸 다 걸러서 본다니까요. 자기들이 그렇게 몰아간다고 해서 바뀔 독자들이 아닙니다.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계속 지금 4월 4일 토요일에도 사기 전과자가 윤석열 의혹 띄우면 친여 매체들이 문매라고 해가지고 KBS와 MBC와 TBS가 이 사람을 계속 인터뷰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MBC 시선집중, 그다음에 KBS의 김경래 최강시사, 그리고 TBS에서 김어준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이 사람의 이 헛소리를 계속 실어주고 있다, 보도해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거 이렇게 크게 보도할 만한 내용이야? 이거 우리도 다 알아. 아니, 우리도 다 듣고 있어. 그렇게 안 입고 오면 조선일보도 한 불러서 인터뷰 좀 하세요. 다른데 뭐라 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이 보도에서 정말 제일 기가 막혔던 건 뭐냐면요. 제목도 참 재밌지만 사기 전과자가 윤석열 의혹 띄우면 친여 매체들이 문매. 이 제목도 재밌지만 MBC의 첫 보도의 제보자가 극렬 친문 친조국 성향을 보이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강한 적대감을 표출해온 사기 횡령 전과자로 드러나면서 아따, 이렇게 길기도 썼어요. 하다. 이게 제목, 이게 글이야 진짜로. 기자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극렬 친문 친조국 성향을 보이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강한 적대감을 표출해온 사기 횡령 전과자로 드러나면서 거꾸로 MBC 및 친정권 방송사들의 보도 순수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이걸 쓰는 기자분은 힘들었겠다. 이정구, 유재민 기자십니다. 힘드셨겠어요. 내가 보기에 이렇게 바닥을 막 휘저으면서 진짜 자기의 바닥까지 다 보여주는 이런 기사 쓰기 쉽지 않아요. 진짜 멘탈이 정말 그렇죠. 딱 일치하든가 아니면은 진짜 영혼을 내려놓고 쓰던가. 진짜 애처롭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말입니다. 자, 그리고 뭐 또 윤석열 최측근의 일화라는 4월 4일 이 칼럼인데요. 진짜 한도 끝도 굉장히 없구나. 많아요. 네. 제가 엄청나다 그랬잖아요. 주말에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네. 근데 이 박국희라는 그 기자는요, 사회부 기자는 이 최근에 이 보도 거의 제가 지금 읽어드린 거의 모든 보도에 하나 한 꼭지씩 들어가 있는 메인 기자예요. 사회부니까. 네, 메인 기자예요. 그런데 아무튼 굉장히 뭐 깐족깐족하면서 윤석열 최측근 그분 한동훈 검사. 네, 그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네.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은 채널A 취재 방식을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검언유착을 MBC에 제보한 제보자 X가 열린민주당 지지자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증오하는 사기 횡령 전과자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채널A 기자의 편지를 놓고 마치 정권 붕괴의 비밀 공작 계획서를 발견한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을 밀어붙이고 있는 여권 인사들에게 묻고 싶다. 한쪽 눈을 일부러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본인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아무튼 오늘 보도도요. 조국이냐 경제냐 총선서 어느 쪽 살릴지 선택해야 이런 조선일보 보도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미래통합당 얘기를 이렇게 쌍따옴표로 딴 건데. 근데 계속 이 김종인 그 이제 뭐예요? 이분이 선대위원장입니다. 선대위원장이 이 프레임을 또 걸었잖아요. 네. 조국이냐 경제냐 이거를. 상부상조하고 있는 거죠, 조선일보랑. 네. 근데 조선일보가 제일 앞장서서 난리를 치고 있긴 하지만 중앙일보도 지금 윤석열 몰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좀 덜 창피할 뿐이지 내용은 똑같아요. 자, 뭐 그 유시민 이사장 발언 같은 거 하나하나 따가지고 다 비난하고 왜 여권을 저는 이거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중앙일보에서 실형산 한명숙도 억울하다. 여권 나쁜 검찰 몰아가기라는 제목의 4월 6일 보도인데요. 오늘 보도인데요. 이 보도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 이 사람 저 사람이 이번 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래요. 일단 검찰총장을 나쁜 놈으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본인들의 범죄 행위가 드러나더라도 검찰을 비판하면서 정치적 역공을 취할 수 있다. 당장 유 이사장만 해도 미리 자락을 깔아준 덕분에 불리한 진술이 나올 경우 거봐라 내가 뭐라고 했느냐라면서 검찰을 공격할 명분이 생긴 셈이다. 이런 발언을 이제 인터뷰를 해주는 거예요. 역시 조급함이 느껴진다. 네, 그러니까 조급함이 느껴져요. 제가 조선일보에서 하는 그 유튜브를 봤어요. 네. 조선일보 유튜브가 이렇게 라이브로 되는 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라이브는 어떻게 하나 보니까 뭐 자기들끼리 그래도 채널A 기자 잘못한 건 맞다 뭐 이렇게 막 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해요. 잘못하는 게 맞으면은 뭘 잘못했는지 좀 보여주세요. 걔가 내 그런 거 후배였으면 아무것도 안 해. 가만 안 둔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막 그런 하고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 후배도 아니야. 그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채널A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하지만은 핵심은 뭐냐면은 이번 이 사태는 유시민이 잘못한 거래요. 왜냐면은 그 투자 사기 있지. 투자 사기 거기에 연루돼 있대. 이미 머릿속에 연루가 돼 있어. 그래서 투자 사기로 인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습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유시민 따위가 핵심이 아니고 그 투자 사기. 그러니까 그 사람 이미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이미 그 추가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래. 그 추가 조사. 딴 거 했대잖아요. 딴 거. 아유 정말 진짜. 그 얘기를 막 하면서 본질에 충실하십시오. 여러분 국민을 위해서 이런 투자 사기꾼들 이런 참. 사람들을 잘 잡아내야 되는데 지금 유시민이 거기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거는 뭐가 연루돼 있다는 거야. 그거는 걸릴 것 같은데. 아무튼 되게 시원하게 막 이렇게 몰아서 가고 있어요. 아니 그 조선일보가 좋아하는 그 본질은 박근혜 정부 때 다 조사했어요. 그래서 이천 씨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 때 황교안 총리 때 이미 들어가 있는 거 가지고 세상에. 가까보네. 그러니까요. 근데 다 알 겁니다 독자들은. 뭐 아는 것 같기도 한 게 그 유튜브에서 보면은 이제 댓글이 좋지가 않은가 봐요. 댓글을 보면서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니 진짜 근데 이게 굉장히 조급하다는 게 그러니까 최근에 조선일보의 다른 이슈 관련 보도들도 특징이 뭔가 굉장히 수위가 높고 조급함이 느껴집니다. 예.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선거가 이제 곧. 예, 선거 때문에 그런 거 너무 무리해 너무.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조선일보가 보기에는 악재인 것은 맞는데요. 어찌됐든 그 이런 식으로 아주 저열하게 이제 그 사람 우리가 말하는 뭐 메신저를 공격한다든가 저열하게 그 사람이 한 말에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완전히 그냥 저 그 사람 사람이 자체가 문제다. 저 사람은 이렇게 사기꾼이야. 사기꾼이 한 말이고 사기꾼보다 더 나쁜 거는 극렬 친문 이 말이잖아.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은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 이렇게 계속 보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MBC 보도에 나온 그것부터 규명을 좀 해달라. 그거 어떡할 건데 이미 나온 음성이랑 녹취록이랑 편지는 어떡할 건데. 채널A 기자 잘못했다 그러면 그거 보도해 주셔야지.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사기꾼한테 채널A 기자가 왜 갔을까요? 그러니까요. 하여튼 이상하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왜 그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채널A가 갖고 있는 자료부터 까야 돼요. 그렇게 억울하면. 그 말은 안 하더라. 그 말은 안 해요. 까자고요. 그냥 채널A 기자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더라고요. 다 까면 되잖아. 잘했다고 할 수가 없거든 또. 네, 차마 그 말은 그 얘기가 나오면 했다고 할 수가 없어. 아니 그리고 극렬 친문이면은 이런 거 제보하면 안 돼요? 아니 박근혜 국정농단도 다 박근혜 쪽에서 최순실 쪽에서 나왔어요. 다 사람들. 아니 증거는. 근데 진짜 다 나빠요 지금 보면은 그 제가 지금 조선일보만 길게 얘기해줬지만은 중앙일보도 그렇고 이 지금의 그 윤석열 몰이로 모든 것을 그냥 몰아가려고 하는 굉장히 나쁜 행태가 보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프레임을 아무튼 뭐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얘기하는 사람들 대체로 다 목적이 있더라 라는 거죠. 조국은 가만히 있는데 진짜 조국이 무슨 죄니? 들어간 지가 언젠데. 재판하느라 바쁜데 지금. 자 그러면은 우리 댓글만 한두 개 읽어보고 뭐 7,000명씩이나 보신 그것에 이제 댓글이 50개 댓글이 넘게. 너무 많아서 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시간이 네. 또 많이 돼가지고 그럼 넘어가시죠. 오늘은 말 그만하겠습니다. 저희가 내일 또 한꺼번에 네, 몇 네. 개 골라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일 제가 또 못할 것 같은데 봉우 씨 혼자 또 시청 잠깐만요. 자꾸 일부러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니 왜냐면 내일 제가 기자회견 가야 되잖아요. 맞네. 기자회견이 고발장 아니고 제출하러 고발장 가셔야 제출하러 가야 되는데. 되기 때문에 그럼 못 내일 올 수도 댓글 있어요. 읽겠습니다. 네네 예 내일 할게요. 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찾아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김어주 씨한테 쪼르고 쫄라가지고 막 토요일날 졸라서 지금 정말 초단위로 끊어가지고 방송을 지금 출연시키고 있거든요 뉴스공장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 방송 자체가 코너 자체가 없어졌어요. 선거 끝날 때까지. 뭐지 그게 가짜뉴스 전담방. 네. 그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해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막 졸랐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사실 대기하고 있었는데 못했고요. 자 하나 더 하십시오. 네. 제가 또 해요? 혼자 해도 칭찬이 넘는 사람인데.
자, 쭉 하십시오. 예, 네. 대표님과 함께한 영상도 채널 A를 다뤄가지고 6천이 넘었습니다. 아니 거의 오늘은 안 7천이에요. 나오 또안 내면 안 넘으면 어떡하냐고. 빨리 예, 해봅시오. 알겠습니다. 해보십시오. 아유 발음이 안 돼. 해봅시오. 자, 예, 아유, 저희가 전해드릴 비고스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미디어 스크랩. 네. 역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 채널 A 얘기는 우리 대표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저는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탈탈탈 안녕. 고맙습니다.